자, 반갑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영상 녹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주말에 꽤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오늘 매매 재밌게 하셨죠? 저도 단기 매매 오늘 20% 수익 달성을 했는데 우리 준호님도 16%? 그죠? 다들 비슷비슷하게 달성을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매매일지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현경님이나 현경님 같은 경우에 해외에 가셨고 잘 보내주신 분들도 계속 매매일지는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 1일 영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샀고 어디서 팔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서 샀는데 이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매매 일지를 보내주시면서 저를 좀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5월달도 한번 지금 분위기로 신나게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고, 이제 내일은 휴장이에요. 그죠? 자, 사실상 휴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제 철도주가 오늘 지금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사실 이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강했던 적이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있고 대오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죠? 지금까지 2010년도에 있었던 최고점으로 향해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랬던 적이 없었고 5월 2일 거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철도주들도 좀 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북미 정상회담까지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 관련주들이 조정을 하고 5일선이 이탈이 안 되는 선에서는 재차 한 차례 더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차트 크기가 좀 부족하네. 잠시만요. 됐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5월 달에는 제가 보고 있는 테마주로는 이제 중국 사드 이제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우리 회원님들 코리아나 이런 거 이야기 하시던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850원이라는 라인이 저항대인데 최근에 이런 라인을 계속해서 뚫었습니다. 그죠? 뚫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전고점은 뚫고 신고가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이런 구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종가 베팅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보면은 매집 중에 거래량 나간 거래량들이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뭔가 매집을 했다고 저는 보이고, 이런 종목이 크게 갈 수 있습니다.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 이상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기 때문에 10,000원 위쪽으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5월달에 관심 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매매 일지들 제가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로이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한번 하기로 했고요. 로이님 매매 일지 오늘 안 주셨네. 우리 준호님, 아이고, 준호님 4월 매매일지 현대건설, 저는 이제 시초가에 저는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그래서 1차 상승 나왔던 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준호님은 그 1차 상승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저보다 더 편하게, 저보다 더 크게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종목들은 그죠? 이제 남북 경협주의 수혜주로 그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가로 매수했던 이유는 이런 전고점을 뛰어넘겠구나 라는 생각에 시장가로 오늘 동양철강과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걸 시장가로 잡았어야 됐는데 오늘 현대건설을 저는 시장가로 매수를 했어요.
현대건설을 시장가로 매수를 했고 저는 이 짧은 파동에 쫄려서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가서 먹고 나왔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정찰병만 넣었습니다. 정찰병만 넣었는데 시가 라인을 깨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길래 이 종목 가겠다 해서 두 번째 캔들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요. 비중을 태웠고 이런 시세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차트 우리 준호님 매수했던 타점을 보면 1차 상승이 나왔던 이러한 구간을 뛰어넘길래 여기 구간에서, 그죠? 여기 캔들에서 매수를 했다. 그래서 편하게 시세 터지는 자리까지 먹었으면 8%죠.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먹고 사실 급하게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분할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죠? 조정 캔들이 깊다라는 거죠. 조정이 여기서만 봐도 4%예요. 이걸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라인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했는데, 그죠? 계속해서 흐름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죠? 크게 나오더니 이런 라인을 이제 중심값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라인을 뚫었을 때 우리가 뚫고 지지하는 타점에서 이런 퍼센트를 먹어야 된다. 그죠? 5장에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박스권이에요. 그죠? 이런 라인으로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크게 봤을 때. 이런 라인이 깨지지 않는 박스권 속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나가는 5장은 이런 종목으로 중심값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타점에서 매매를 해라. 그래서 보통 하루에 10시에 매매, 10시까지 딱 매매를 끝내시고 그 이후에 5장에서는 이런 중심값을 뚫고 처음에 1차 상승이 나왔던 이런 구간을 뛰어넘는 이런 2차 상승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재룡전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 위치였던 것 같은데요. 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재룡전기 역시도 이런 구간을 뛰어넘고 올라가서 지지받았던 이런 구간이 중요한데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런 구간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딱 이런 구간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저항대, 그죠? 이전에 죄송해요. 이전에 지지받았던 구간, 이전에 저항이 되었던 구간, 그런 구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21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14,700원 이런 구간 위쪽으로 좀 슈팅이 나올 때 14,700원, 그죠? 이런 구간 위쪽으로 슈팅이 좀 나올 때, 그죠?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런 자리가 14,700원 자리입니다. 그죠? 이런 구간 위쪽으로 슈팅이 나올 때 이런 라인 목표로 한번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여기도 저항이죠. 이 15,800원. 15,800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도가 답이겠네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14,700원을 뚫고 지지받는 타점들. 그죠? 여기. 그죠? 이런 라인에서 매매해가지고 여기까지 먹는다. 15,800원이라는 라인은 이전에 있었던 이런 구간이다. 그죠? 그럼 여기 위쪽에선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먹었어도 최고점에서 팔 수 있다. 그죠? 여기서 홀딩 해가지고 더 먹었을 땐 여기 라인 깨졌을 때 매도. 어차피 여기서 팔기로 했으니까. 그죠? 이것만 이렇게 먹어도 7%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주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게 전부예요.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알려드릴 게 없어요. 이제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일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해주면 그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서 조금 더 수정해 나가고, 아침에 종목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팁을 풀면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서치를 해서 골라서 이렇게 편하게 수익 내시면 된다는 거죠. 타점은 저한테 배우신 분들 두세 달이면 이런 거 마스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준호님도 매매를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수하신 자리도 14,700원 자리대죠. 그죠? 가격대가. 그죠? 배우셨기 때문에 비슷한 위치에서 흐름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우리 준호님도. 현대상성 같은 경우는 돌파 매매를 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4월달 초반에 우리 준호님이나 예원님이나 사실 매매를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50% 이상 찍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죠? 옛날에는 100만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예전 걸 한번 보면은 4월 2일날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4월 말일 되니까 180만원이 됐다. 굉장히 잘하셨네요. 아이고, 너무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준호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나 이렇게 웬만해서 5월달에는 조금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볼까 해요. 생방송으로 이런 뭐 대호 AL 좀 봐주세요 하면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디스코드 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좋았던 분들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볼까 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광태님 같은 경우는 처음 회원 수강 신청하시기 전부터 뭔가 달랐어요. 뭔가 굉장히 굉장히 달랐고 결국 매매를 조금씩 하시더니 그죠?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4월을 돌아보고 5월을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4개월? 얼마 안 되셨네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4개월? 혼자 해오던 3개월과 저랑 함께한 1개월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아닙니다. 이런 장문의 이 메시지에서 문장 하나하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그죠? 마지막 주 정말 힘들었죠. 저도 몸도 안 좋은데 장이 어려워서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주식시장을 4개월밖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을 못한다. 사실 주식시장이 좋아요. 지금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이 뛰어들기가 좋죠. 왜냐면 누가 봐도 코인판이랑 비슷해요. 남북 관련주들 핫한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도 만나다 보면 야 요즘 주식 남북 관련주들 대박이라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지더라도 6번 이기는 승부. 4번 이기고 6번 지더라도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반대로. 아셨죠? 그러니까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큰 구조가 된다면 4번 이기고 6번 지더라도 계좌는 빨간불일 거예요. 항상. 아셨죠? 너무 이 계좌가 너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뭐 그래도 꽤나 큰 100만원 수익을 내셨는데 4월 달에 장 초반에 이제 매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막판에도 17일날 60만원이나 버셨네요. 그래가지고 거의 말에도 마지막 주에도 꽤나 큰 수익을 챙기신 걸로 보입니다. 항상 이분 보시면 그래도 빨간불로 유지하려고 하신 게 이렇게 눈에 보이죠. 매수 금액이 600만원이면 평소보다 꽤 많이 하셨어요. 그죠? 빨간불로 지키는 보통은 만약에 오늘 손실이 나면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바꿉니다. 내가 오늘 첫 종목으로 손실이 났어요. 마이너스 한 100만원 정도가 났다면 사실 그거 메꾸려고 그러니까 파란불 손실이 줄어드는 거에만 계속 집중을 하게 돼요. 내가 100만원 마이너스가 돼서 방금 전 매매로 40만원을 벌었다 이게 아니고 40만원을 줄여서 마이너스 60만원이 됐다 이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에 60만원 벌 거 없을까?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꼬여요. 수익이 나도 안 팔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100만원 손실이 나면 계좌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좌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100만원 수익을 챙기는 게 더 빨라요. 이것도 제 어떻게 보면 매매 팁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분명히 변화가 될 거예요. 이런 게 그때 그 말이 뭐구나 라는 걸 느낄 겁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이뤄내신다고 해서 제가 꼭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육비 입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퍼스텍이라는 종목
돌파했던 위치, 그죠? 웰크론과 같이 가는 종목인데 웰크론 매매 끝나고 저도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저도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분할 매도했고요. 그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아 플래닛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하셨군요. 종가 베팅을 하셔서 2150원이라는 그런 저항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에 매도를 하셨는데 내려오는 최저점에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반은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돌파할 것 같아서 재매수 하셨다가 빠르게 자르는 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샀는데 안 나와서 손절하는 이런 사례는 저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런 종목, 주도주가 아닌 종목에서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와요. 일명 페이크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호가창을 잘 보시고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돌파 위치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종목 선정에 따라서 종목이 돌파했을 때 가고 안 가고는 종목에 좀 달려 있다고 저는 봐요. 아셨죠? 그 다음에 현대상선, 이것도 뭐 잘 매매를 하셨네요. 보면 오늘 시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렇죠? 시가 돌파하는 여기 위치 있죠? 여기 위치에서 매매했으면 좋았는데 이때 놓쳐가지고 그 이후에 21선을 기다리는 위치, 매매를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그 위치에서 매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제가 차트를 또 보고 타점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어제 위치 그죠? 이런 라인이 이제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위치고요. 목표가는 요런 라인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요런 라인으로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5,850원이네요. 그죠? 어디 한번 봅시다. 5,850원이 중요한 위치예요. 그죠? 여기 라인이 중요한 위치고, 사실 제일 좋았던 타점은 여기 시가 라인 뚫어 올렸을 때 여긴데, 그죠? 여기서 잡는 건데 여기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러주는 위치, 이 조정이 있던 이 위치에서 여기서 21선을 뭔가 기다리는 위치, 그죠? 지켜주길래 여기서 매매를 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했던 또 타점은 이런, 그죠? 오전에 생겼던 이런 고점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라인을 뛰어넘고 지켜줬던 여기도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손절 어디 잡는다? 이런 부분에서 잡아가지고 손절 여기, 그죠? 이거 해봤자 1%도 손절 안 돼요. 여기서 잡아서 기존에 보던 이런 라인까지만 먹어도 3%다. 그죠? 이 5,850원이라는 라인을 우리가 일봉상으로 먼저 뽑아놨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위치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 일지를 남겨주시면 나는 저 때 이렇게 안 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셨네.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마 저처럼 똑같이 보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진이라는 종목은 제가 오늘 직장인분들 한번 스윙주로 너무 위치적으로 너무 좋길래 남북 관련주 후발주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장중에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말씀하기 무섭게 우리 회원님들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호가가 얇았죠? 좋은 종목은 아니어서. 자, 돌파 매매와 돌파 후 지지선 매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종목의 힘의 추세를 읽어야겠지만 어떤 종목은 돌파 매매로 진입하면 그 가격에 매물대만 잡아먹고 빠지는 경우가 많고, 어떤 종목은 지지선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 주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 다 고민이실 거예요. 그죠? 제가 더 좋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감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지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이 부분도 꼭 노출을 할게요. 노출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우선 드릴 수 있는 말은 호가창을 보고 상황에 따라 매매해야 되는 건 무조건 팩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종, 종목이 좋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까 어떤 종목이었죠? 돌파매매했던 크레아 플래닛 있죠. 크레아 플래닛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잘 봐요. 거래대금이 200억밖에 안 터졌어요. 그죠? 평상시에는 700억 터졌는데, 이런 때의 돌파매매는 사실상 돌파했을 때 파동이 좋아요. 금방금방 시세가 나오는데, 오늘같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터졌을 때는 사실 뚫었을 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재료가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되고, 주도주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사실 오전 9시 20분 전후로 매매하게 됐을 때는 1차 상승 위치에서는 돌파했을 때 승률은 굉장히 잘 나와요. 바로바로 나와요. 호가창에 특정한 호가에 막 2, 3만 주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많게는 뭐 10만 주 이상도 걸려 있을 텐데, 그 물량을 체결량이 갑자기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막 평상시에 1000주, 3000주 이렇게 매매가 되다가 그 호가 먹을 때 10,000주씩 막 체결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따라 붙어요. 그 호가 물량에 따라 붙어서 시세 주면 그냥 그 시세에 그냥 팔고 나오는 그런 식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떠한 고민인 건지는 알겠는데, 보통 주도주라면 사실 따라 붙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이런 것도 뭐 타점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좀 뭐하고, 현대건설 볼까요? 자, 현대건설 오늘 거래대금 7천억이네요. 그죠? 7천억이 터졌어요. 그죠? 이렇게 무거운 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실 돌파했을 때 그냥 강해요. 이런 가격대가 강한 저항대인 건 팩트인데, 그죠? 여기서 한 차례 뚫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지했던 타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 초반에 지금 캔들을 볼 때 오늘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그죠? 뭐 이런 시가 자리를 안 깨는 흐름이 제일 좋아요, 우선은. 그죠? 근데 시가 자리 깨졌는데 이전에 만들었던 저점은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가 라인을 지켜줬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실 분할 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캔들이 어떠한 조정 캔들이 있어도 시가 라인 손절 잡든 뭐 하든 여기 이미 지지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다음 캔들 뭐 어디서든 그냥 저는 무조건 분할 매수해요. 여기 손절 잡고. 그죠? 손절 해봤자 1%잖아요. 1%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냥 분할 매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분할 매수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 타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 지지가 나왔고 여기 라인을 뚫으면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되니까. 그죠? 근데 다음 캔들에서 지지 나오자. 그럼 그냥 여기 라인 이제 손절 잡고 그냥 쭉 홀딩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차트가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1분봉이면 장 시작하고 이 만들어지는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손절 라인 무조건 바로 사자마자 스탑로스 하시고요.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거래가 터지니까 그냥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예요. 4% 이상 터졌잖아요. 분할 매도 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나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조정이 깊죠. 8%나 올랐는데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 8%예요. 그죠? 양봉이 이렇게나 많이 떠서 양봉 한 두세 개 뜨면은 조정 캔들 크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상한가 갈 것 같아서 더 버티려면 이런 조정을 버텨야 되는데 5일선 이탈 나오면 어차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수익에 반이라도 팔으라는 거죠. 그죠? 뭐 여길 또 스탑로스 잡고 가기에는 우리가 8% 수익이 켜졌다가 여기서 3%만 먹고 나오려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서도 이런 라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더니 깨진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파느니 수익에 팔자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돌파 매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가가 중요했고 여기에서 돌파 매매를 보려고 했는데 시가 라인 지켜주길래 그냥 이런 위치에서 분할 매수하고, 또는 여기 지켜주길래 여기서 잡아서 여기 시가 라인 손절 잡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돌파했을 때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지 타점을 사야 되는지는 종목에 맞게 약간 그런 정답이 없는 스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올해라고 하면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꼭 그 부분은 꼭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조금이나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용인님, 진짜 용인님한테도 뭐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팁은 알면서도 하는 게 뇌동이에요. 알면서도 해요.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잖아. 아침에 100만원 손실이 찍히면 저는 그날 계좌로 매매 안 한다고. 그죠? 아침에 그리고 손절을 하면 오후장에는 한 번 생각하고 들어갈 거 두세 번, 네다섯 번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매일 아침에 이걸 읽어요. 재관아, 넌 예쁘다, 사랑스럽다, 천천히 타이핑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자,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매매하자, 긍정적인 마인드. 딱 이렇게 읽어요. 매일 아침에 지금도 제 앞에 이렇게 안경이 있는데 소리 들리시죠? 사무실에 딱 오자마자 저 이 안경을 쓰고 저 글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나 말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은 대회를 앞두기 전에 뭐 입는 속옷이라든지 뭐 시합에 꼭 이기려면 이걸 가지고 가야 돼. 뭐 내가 전날에 잘 때 뭐 베개를 꼭 가져가야 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요. 본인만의 좀 본인을 다스릴 수 있는 편안해지는 무언가 의지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저도 저 글을 읽고 그리고 제가 안경을 이걸 쓰면 오늘 매매는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나 스스로를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용인님께서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기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못 드렸다. 그래서 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은 기법적인 부분은 이번 주 내에 제 기법은 뭐 중심값 돌파 그리고 시가 돌파 그리고 돌파 매매 돌파 후 지지 매매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짧게나마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오늘은 시가 돌파로 매매했고 내일은 중심값이고 매일매일 할 때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진 차트가 아니라 매매를 하면서 그 부분이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용인님의 매매 일지인데 한번 이 부분들도 피드백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아지질이라는 종목 매매하셨어요. 자, 거래대금 500억 좀 넘게 터졌네요. 종목은 나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터널, 그죠? 터널 관련주, 그죠? 지진 테마주로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인데 남북 철도 관련주 후발주로 약간 떠오른 걸로 보입니다. 터널공사, 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가 굉장히 좋았다. 그죠? 시가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고 시작을 할 분위기였다. 현대건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그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아예 뚫었잖아요. 근데 현대건설은 약간 물고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아지질도 역시 시가 자리가 굉장히 유익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시가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한번 쭉 홀딩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 그죠? 여기가 중요했겠네요. 이전에 있었던, 그죠? 이런 라인이 중요했고 좀 올랐다가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 이러한 구간을 뚫고 지지하는 타점이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아니죠. 철도 관련주 중에서. 그래서 이런 깨지는 정석적인 타점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로만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장주들은 이런 뭔가 이탈이 나오고 간다거나 정석적인 타점을 안 준다거나 이런 패턴이 거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위치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죠? 왜 이런 구간을 뚫고 올라가더니 이렇게 지지가 나오지?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구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아지질은 종가 베팅 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동아지질 종가 베팅을 하셨고
시간외로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시가에 매도하셨나요? 그 부분을 모르겠네요. 굉장히 잘하셨고, 나머지 종목들 한번 볼게요. 제가 전화통화로 말씀 못 드린 거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KCC 건설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100억밖에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재료로 올라갔나 한번 볼게요. 이것도 철도 연결 기대감이네요. 건설사.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후발주예요. 후발주기 때문에 호가가 얇았겠죠. 딱 봐도 호가 얇잖아요. 호가 안 얇아요? 얇잖아요. 거래대금이 100억밖에 안 터졌는데 당연히 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돈이 한 뭐 4, 5천만 원 있으면 이런 걸로 매매 절대 못 해요. 등락률이 크다는 거예요. 딱 봐도 등락률이 크잖아요. 그리고 캔들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까 호가가 얇으니까 캔들도 이상하다 모양이. 그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매매하기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직전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이런 라인이 1차적인 목표가가 돼야 되는 구간입니다. 사실 여기 뚫고 가겠다라고는 우리가 판단 못해요. 그러면 가격대 보면 9,070원, 8,680원, 9,070원, 8,680원. 여기잖아요. 일봉상에 딱 그어두었던 여기 선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 뚫었을 때 여기 라인 목표로 매매하는 이 자리가 정석적인 위치다. 자, 어디 볼게요. 8,680원을 뚫고 지지했던 타점이 없어요. 그죠? 물론 여기서 뭐 뚫더니 약간 흐지부지 하더니 여기서 시세가 터진 건 맞는데 애매해요. 그죠? 9,070원이 목표가인데 뭐 이런 라인 돌파 매매했다고 해가지고 여기 시세에 팔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매매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뭐 이런 식의 매매가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 주도주들은 아닌 것들은.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위치가 매매 정석적인 위치고 뭐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15%나 터진 이런 위치에서도 우린 주도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지 않아요. 정말 매매할 게 없으면 이런 종목도 우리가 이제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지만 거래대금이 너무 작아요. 1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매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항상 대장주로만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길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은 사람들 매매하셨네요. 이거 역시도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죠? 이런 라인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뭐 오늘 뭐 남북 경협주들이 좀 뭐 되돌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매수했다면 여기 라인이 1차적인 목표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7,500원대. 그죠? 여기가 1차적인 목표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3분봉상으로 보면 뭐 요런 자리 뭐 넘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맞는데 뭐 중심값이라는 그런 타점이 없어요. 보통 이런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인 중심값을 뚫고 갈 때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중심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타점 잡기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다가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 만약에 시가가 이런 라인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자리가 1차적인 목표가들이 되는 겁니다. 1차, 2차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미스터블루는 어제 이미 우리가 관심 종목에 뽑았습니다. 그죠? 저도 요날 매매를 했고요. 주말 영상에서 뽑았는데 오늘 또 가더라고요. 오늘은 거래량 없이 좀 잘 간 케이스네요. 이것도 이제 음봉이 뜨길 기다려야 돼요. 그죠? 직전에 고점에 딱 물고 끝이 났지만 이제 내일 음봉이 뭐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850원 요 자리가 제가 보기엔 맥점 자리입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3,850원에 한 주 매수를 좀 걸어놓고 보시면 이 종목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크레아 플래닛은 아까 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봉이라고 생각하고 조정 캔들 하나 나왔는데 오늘 기준봉 위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2150원이 저항대다. 그럼 2150원이 왜 생겼나 여러분 체크해봐야죠. 아하, 우리 전문가님은 요런 라인을 저항대로 본 거구나. 됐죠? 쉽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매물대를 뚫고 강하게 올라갈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료가 좀 약해서 후발주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주식 해석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겠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잖아요. 거래량 없잖아요. 증종목이잖아요. 동전주잖아요. 안 합니다. 아셨죠?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마세요. 안 해요. 아셨죠? 거래대금 40억이에요. 이렇게 많이 터진 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 수정해 나가시면 매매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어떻게 갑자기 저처럼 잘해지겠어요. 그죠? 뭐 준호님이든 예호님이든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도 한두 달 계속 공부 뼈 빠지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전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5%밖에 안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모든 걸 이루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 매매 하셔서 뭐 준호님이든 뭐 지금 예양님이든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다 여러분들처럼 초보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준호님이나 예양님이나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일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질문 답변하느라 40분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일일 영상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비 입금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늦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고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푹 영상 보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영상을 남겨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말마다 좀 생방송을 좀 진행을 할까 하니까 주말에 여러분들 노시느라 바쁘실 수 있으니 오후로 하죠. 오후에 또 밖에 나가실 수 있나? 한번 시간 조율을 해서 제가 투표를 할게요.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투표를 해서 이번 주는 오전이 낫다, 오후가 낫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대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쉬시고 5월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